예언을 하나 할까 보요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자, 지금 오늘 방송하는 녹음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속보가 하나 있어서 속보를 또 다루고 가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한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인 모 씨를 성폭행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손석희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미투를 하셨어요. 그 현직 비서분이죠. 현직 비서분이 나왔고요.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했고요. 경찰에 갈 거다 내일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방송을. 어찌됐든 이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겠죠. 안희정 지사는 현재 합의하에 관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관계는까지는 인정을 했고 합의하에 했다라고까지 입장 표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찰에 가면 합의하에 불륜 관계였느냐 아니면 미투를 할 만큼 성폭행 관계였느냐, 그걸 경찰에서 판가름을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밤 10시에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안희정은 버리면 돼요. 미래 주자로서 버리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하는 반전 효과처럼 이쪽에 깨끗한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일종의 이제 물타기가 돼서 이쪽 세력도 다 마찬가지네,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지금 시점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대북 특사를 보낸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더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의 성격이 말초적인데다가 안희정이라고 하는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 더군다나 친노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인 건 맞는데, 그 여자분의 의도는 우리가 여기서 재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것이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희정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강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안희정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안희정 지사의 말을 100% 받아들여서 합의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 직전에 터지지 않은 게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둘씩.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JTBC 뉴스룸에서 이것을 방송을 내면서 지금 대북 특사도 가고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엄중한 시국에 첫 뉴스 타이틀 꼭지로 메인으로 과연 잡을 만한 뉴스였는가.
미투가. 그때는 말초적 상업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뉴스 밸류가 있다면 대북 특사를 보낸 뉴스를 보내고도 몇 곡 주위에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희정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폭발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확 휘발성이 엄청 커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왕 벌어진 건 있잖아요. 진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왕 벌어진 거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차제에 정리하고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아요. 충격적인 뉴스는 많이 오지만 현재 받아들이는 이 충격성과 시간이 지나면서 안희정이든 누구든 간에 성역 없이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단죄 받자 이 분위기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진보의들 좀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들은 저쪽에는 사실 이런 폭로가 못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쪽 분들은 훨씬 많았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다른 문화가 아닌가 상대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상처받으신 분들은 조금 진정해 보시고요. 냉정하게 보시고 그리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본인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자들이 있어요. 그 성평등을 못하게 하고 그런 문화가 만연하게 만들어 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생각을 깊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터지면은 뭐 왜 즉시 신고 안 했냐, 즉시 이야기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미투가 훼손돼 버리거든요. 그 여자분이 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인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거고 위치라는 게 자기 직장을 잃는 문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합의네 아니네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느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미투 운동의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손석희를 욕할 것도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느꼈을 때 북한 특사보다 미투 운동에 안희정 지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미투 운동의 시발점도 JTBC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충격은 충격이겠지만 또 추스리고 가면 됩니다. 이런 사건의 문제는 미투 운동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 적폐청산에 있어가지고 이게 물타기 용도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김지은 씨는 안희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난해 6월 말부터 김 씨는 안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비서로 있던 지난 8개월 동안 안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은 물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전후 안 지사와 수시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대화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도덕 소심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뭐 잔이하고 그다음에 비밀 카톡으로 옮겨가고.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을 때도 성폭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안 지사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고 전화도 했다며 관련 텔레그램 대화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안 지사는 김 씨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텔레그램을 보내 걱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을 당한 장소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정 이후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얼굴을 볼게요.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 있고 와서 담배 갖고 와라 뭐 하더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스위스 출장 이후 김 씨의 직책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뀌었지만 안 지사의 성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사 옆에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잘릴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사실. 저한테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 지사였고 지사님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사님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SS를 치려고 여러 번 신호를 보냈었고 눈치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위치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했습니다. 예. 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든가. 네. 저는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 그때 머뭇거리고 좀 어렵다고 했던 거는 저한테는 진짜 최대한의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거절이었고 예. 지사님은 그거를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있는 기억이지만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 도려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네. 지사가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미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약간의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사와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을 국민들한테 얻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를 좀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스위스 출장 직전 충남도청에 있는 전임 수행비서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출장에서 다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쩔 수가 없었어 했더니 근데 그 사람은 그 후로 저한테 방안을 대책을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 지사 측은 JTBC 취재진에게 김 씨에 대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김 씨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수행 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안 지사와 충남도청은 조만간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언을 하나 할까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안희정은 버리면 돼요. 미래 주자로서 버리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하는 반전 효과처럼 이쪽에 깨끗한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일종의 이제 물타기가 돼서 이쪽 세력도 다 마찬가지네,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지금 시점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대북 특사를 보낸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더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의 성격이 말초적인데다가 안희정이라고 하는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 더군다나 친노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인 건 맞는데, 그 여자분의 의도는 우리가 여기서 재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것이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희정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강제적인 그런 분이죠. 현직 비서분이 나왔고요.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했고요. 경찰에 갈 거다 내일,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방송을. 어찌됐든 이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겠죠. 안희정 지사는 현재 합의하에 관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관계는까지는 인정을 했고 합의하에 했다라고까지 입장 표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찰에 가면 합의하에 불륜 관계였느냐 아니면 미투를 할 만큼 성폭행 관계였느냐, 그건 경찰에서 판가름을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밤 10시에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서방식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자, 지금 오늘 방송하는 녹음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속보가 하나 있어서 속보를 또 다루고 가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한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인 모 씨를 성폭행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손석희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미투를 하셨어요. 그 현직 비서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안희정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안희정 지사의 말을 100% 받아들여서 합의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 직전에 터지지 않은 게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둘씩.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JTBC 뉴스룸에서 이것을 방송을 내면서 지금 대북 특사도 가고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엄중한 시국에 첫 뉴스 타이틀 꼭지로 메인으로 과연 잡을 만한 뉴스였는가, 미투가. 그때는 말초적 상업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황새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뉴스 밸류가 있다면 대북 특사를 보낸 뉴스를 보내고도 몇 곡 주위